바다를 사랑하고 그래서 가능한 직업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지금 SSI의 강사 트레이너로 있는 노기환이고요. 지금 현재는 에어버블 다이브 센터 대표로 있습니다. 강사 지금 트레이너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강사라는 명칭과 트레이너라는 명칭이 차이가 있나요? 강사는 말 그대로 교육생, 뭐 오픈워터라든지 어드밴스라든지 기르는 강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트레이너는 이제 강사를 훈련시켜서 평가를 보게 하는 강사를 기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선생님을 배출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트레이너라고 호칭을 부르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트레이너로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트레이너 경력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강사 경력은 제가 다이빙을 95년도부터 했거든요. 95년이요? 네네. 그래서 9학번이니까 그때 그럼 대학교부터 시작을 하신 거세요? 네네. 대학교 1학년 때 시작을 처음에 뭣도 모르고 했다가 어느 정도 취미 생활로 계속 이어지다가 강사 생활 한 지는 한 15년 조금 넘게. 15년이요? 네네. 와. 그러면은 아까 취미 생활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 취미를 그때 당시 뭐 지금은 많은 사람들한테서 어느 정도 그래도 굉장히 보급화된 레저 스포츠긴 한데 95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굉장히 조금 생소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취미로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뭐 딴 쪽에 찾아가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체육학과를 나와서 수업의 한 부분으로 있었어요. 이 다이빙 수업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계기로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취미였죠. 네네. 그러면 언제쯤 내가 이거를 자격증을 따서 강사로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저는 취미 생활할 땐 강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취미로만? 네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취미 생활로 하다가 어느덧 저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강사가 돼 있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남들 가르치기는 보다도 물론 뭐 체육학과를 나와서 다른 가르치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이력이 나 있어서 그런 것 말고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취미에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사실 어떤 뭐 큰 목표가 있다기보단 자기 개발의 하나로서 시작을 하셨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저희 이제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특히 이 스킨스쿠버 강사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루 일과가 진행이 되는지 잘 몰라요. 뭐 그냥 머릿속에는 맨날 바다 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뭐 바다에서 수업을 하실까? 아니면 수영장에서 수업을 하실까? 뭐 일주일에 스케줄은 빡빡할까? 뭐 약간 직장인하고 똑같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스케줄은 뭐 일반인이나 똑같아요. 교육생이 많으면 엄청 좀 빡빡하게 돌아가죠. 교육생이 있으면 이제 이론 교육부터 시작해서 풀장 교육도 시작하고 거기에서 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양 수업을 가기 때문에 매번 받아 나가지는 않아요.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다수로 수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풀장 수업은 다수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강사들이 케어할 수 있는 인원 수가 있어요. 보조 강사 썼을 때, 안 썼을 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진행을 하죠. 물론 뭐 저희들이 10명 들어온다 그래서 강사 한 명이 케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는 뭐 보조 강사를 2명이 둔다든지 마스터급을 뭐 3명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주로 배울까요? 안전 수칙부터 시작을 해서 다이빙 장비 소개라든지 다이빙 뭐 어떻게 하면 감화병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력부터 부피부터 이런 것까지 책으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책으로 이론 수업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풀장 수업. 그렇죠. 그럼 풀장 섹션, 이론 섹션이 다 끝나면 네. 이제 거기에서 풀장으로 넘어가죠. 풀장 수업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배우나요? 풀장에서는 이제 스킬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라도 이제 안전사고에 있는 것들, 뭐 마스크가 벗겨진다든지 호흡기가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찾아서 물게 하는 것들, 또 물이 들어가서 물을 뺀다는 것들, 뭐 요게 잘 되면 이제 부력, 물속에서는 중성부력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은성부력도 좀 느끼게 해주고 양성부력도 느끼게 해서 중간에 떠서 중성부력을 느끼게 할게끔. 네. 그 중성부력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들마다 뭐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그 중성부력을 잡을 수가 있나요? 이거는 수준력이 빠른 사람들은 금방 하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느리신 분들은 한 3-4번 정도, 완벽한 거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를 했을 때는 그 정도는 하면 되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무슨 스킬인지.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조 강사님들이 계신 경우도 있고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도 뭐라 해야 될까? 그분들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명이 들어와도 반이 나눠져서 가르치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하다가 이분은 뭐 예를 들어 조금 이 수업을 봤는데 조금 도태된다. 혹은 조금 따라가는 게 느리다 하면 약간 나와서 다르게 수업이 구성이 되는 건지 약간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레벨별로 분류가 돼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조금 하신 분들, 해양 갔다 와서 오픈워터 레벨 인증 받고 난 다음에 스페셜티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레벨별로 분류를 해서 하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규 오픈워터들이랑 같이 하는 방식으로. 네. 그러면은 그걸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다시 따라가실 수 있도록 뭐 재수업이라던가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가 안 되면 바다에서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풀장에서 완벽하게 하더라도 바다 상황은 또 틀리기 때문에 풀장이랑.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아예 처음 레벨 1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수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다이빙을 할 때는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굳이 그거를 뭐 못한다고 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못하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럼 수영에서 배우는 스킬과 스쿠버 다이빙에서 배우는 스킬이 조금 나눠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나누어지기보다도 틀리죠. 아예.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수영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사실 일반 분들 중에서도 펀다이빙을 즐기시는 분들도 취미로 하시다가 강사까지는 아니지만 이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자격증 단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패디부터 아까 이제 말씀하신 SSI, 뭐 네. 나우이부터 뭐 이렇게 해서 등등등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은 단체가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단체를 조금 알아보려고 막 전화도 해서 여쭤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 그 자격증을 따는 금액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좀 다 뭐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협회마다. 혹시 왜 그런 걸까요? 단체마다 섹션 나눠진 게 틀리고 또 가르치는 방식도 틀리고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단체도 단체지만 제가 볼 때는 강사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요시되는 부분은 길게 할 것이고 또 다른 강사는 이쪽 강사가 중요시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단체로 말할 때, 협회로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제가 책을 보더라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이 틀리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강사의 가리키는 방식이라든지 강사가 진행하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단축되거나 그렇게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강사님들을 배출하는 협회 중에 하나가 패디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트레이너님께서는 SSI 협회 네네. 맞으시죠? 굳이 이 두 가지 중에 SSI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패디로 시작을 했어요. 패디로 시작을 했다가 대신에 이제 제가 강사가 되고 트레이너가 되고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어떤 체계적인 거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뭐 패디가 뭐 형편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봤을 때는 SSI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체계적이다. 강사가 있고 트레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본부가 있으면 강사 업데이트 교육이라든지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강사들한테는 충분한 보완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크로스오버를 한 거죠. 그럼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협회를 고르거나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협회를 고르잖아요. 이걸 고를 때 사실 아무것도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이런 게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뭐 체험을 해볼 수는 없으니 그 시간을 단축시킬 때 혹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협회를 고르시면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혹시 팁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많은 단체가 패디인데 제일 많으니까 패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단체나 협회가 그렇게 그거를 따라간다기보다도 어느 강사를 만나서 어떻게 배우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체도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하다고 보겠지만 어느 그 훌륭한 강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얼만큼 즐기고 얼만큼 알면서 즐기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이 자격증이라는 게 저는 아직 스킨스쿠버 쪽을 해보지를 않아서 그저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자격증을 크게 구분을 하자니 뭐 오픈워터, 어드밴스, 레스큐 다이브, 다이브 마스터 이렇게 4종류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강사님이 되시기 위해서 다이브 마스터만 자격증을 따게 되면 강사님으로서 활동이 가능한 건가요? 마스터가 되면 강사로 활동은 안 되죠. 강사로 활동은 안 되고 리조트나 다이빙 리조트나 뭐 이런 데서 스텝으로는 일어날 수는 있어요. 대신에 마스터 다이버가 뭐를 교육을 한다든지 네. 가이드를 한다든지 가이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레벨에서는 되지는 않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강사로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적어도 몇 개 정도의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되나요? 처음에 오픈워터, 그쵸? 그 다음에 스페셜티 다이버가 되려면 스페셜티 2종류가 있어야 돼요. 2개를 다? 네. 그 다음에 어드밴스인데 어드밴스 되려면은 4개가 있어야 돼요. 스페셜티. 그 다음에 어드밴스 다이버가 되면 마스터 다이버가 되려면 4개 플러스 스트레스 앤 레스큐 다이버가 있어야 돼요. 네. 네. 다이버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 강사를 취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 평가를 보게 되는 거죠. 자격증을 지금 듣기만 해도 거진 10개가 넘네요. 그 정도 돼요. 네네.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10개의 자격증을 취득 후 강사라는 걸로 인정받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차만별이에요. 그쵸,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사람마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또 가리키는 사람한테 있어서도 또 틀리고 꼭 뭐 이게 기간을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을 처음부터 강사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바닷가에서 살고 로고수도 많이 늘리고 경험도 많이 하고 다이빙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하면은 단축은 분명히 되겠죠. 대신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경험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 다이버 마스터 혹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다에 나가는 걸 이제 로그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로고스가 채워져야만 자격증이 나오는 건데, 그럼 갈 때마다 사실상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들었을 때만 해도 자격증 수가 겨진 강사로서 일을 하려면 10개가 넘고, 로고스를 채우려면 그 이상을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 강사로서 일을 하려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대충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알아야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대충 얼마 정도 들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고 하는 스타일에 따라도 다르고, 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딱 이게 딱 요만큼은 생각하셔야 된다 그게 라는 뭐나요? 기준이 없어요. 네. 물론 다이빙 준비하면서 그 전에 오픈워터부터 다 레벨별로 하려면 바다 로고스도 채워야 되고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거기에서 뭐 이거는 뭐 몇백이 든다, 이건 몇십이 든다 라고 해서 딱 기준점이 되는 거는 없어요, 금액에 대해서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얼마만큼을 하겠냐라는 마음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네. 예를 들어 나는 강사로서 혹은 그 이상으로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뭐 오픈워터 자격증만 땄는데 이 이상 나는 돈을 더 투자하긴 싫다 싶으면 그냥 그만두는 거고. 그렇죠. 완전히 자기 마음에 따라라고 조금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거 호불호가 또 갈리는 게, 물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오픈워터 해양 실습 나가서 계속 할지 여기서 중단할지가 거의 80~90%가 거기서 갈려요. 실제로 해양에서 일을 했을 때 즐기시는 분들만 결과적으로 강사님이 되시고 그 이후에 트레이너님이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바다에서 즐기는 거를 못하면 강사를 할 수가 없죠. 그 즐긴다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즐긴다라는 건 수영을 잘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사실 물을 좋아하진 않지만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즐긴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물 속에서 일단은 뭐 물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 속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 뭐 물고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지형지물을 찾아서 어디까지 목표 지점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거조차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배에서부터 토하기 시작하고. 네. 네. 몸에서 약간 좀 못 받아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조금 더 꺼려하는 거고, 한번 해봤는데도 그래도 즐겁다 하는 사람은 계속 멀미를 해도 그게 좋은 거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물론 협회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강사님한테 배우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럼 실제로 강사 일을 하더라도 이 자격증 협회의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죠.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강사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좋은 강사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정말 좋은 강사님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어떤 걸 보고 이분이 좋은 강사님이다 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SNS나 어디 프로필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모든 강사들이 다 좋다고 그쵸, 나와 있죠. 맞아요. 네. 평도 근데 되게 좋고.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누가 좋다, 물론 좋게 잘 가르치는 강사님 분이 있고 또 못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강사 시험을 통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 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SNS로 고르든 뭐 어떤 방식으로 그 강사를 골랐을 때 아예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더 좋지 않나. 배울 것도 많고, 대신에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이거를 자꾸 의심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본인도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믿고 가면 본인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과의 신뢰도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뢰도를 쌓아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 강사님이 좋다라고 마음에 들었을 때 그분과 계속 그냥 끝까지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게 결정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 선생님을 초이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이빙이라는 자체가